미국에 가신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게 진짜 국가를 위한 첫 번째 세일즈맨 아니겠습니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MB 이후 17년 만에 뉴욕 거래소를 방문한 건데요. 시가총액 30조 달러, 4경 2,200조 원 규모의 세계 1위 거래소에서 링더벨 타종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 온통 태극기로 도배가 됐습니다. 네. 링더벨이라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개장과 폐장을 알리는 역할을 할 때 저 종을 치고요. 그다음에 국빈이라든지 또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저걸 치고, 또는 새로운 종목이 IPO해서 등록이 됐을 때 저 종을 친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은 나 종 좀 치게 그 뉴욕 증권거래소 거기 좀 섭외해봐라. 나 방문 좀 시켜줘 봐봐. 라고 한다고 해서 미친놈아 이러지 그러면. 야, 이 미친 새끼. 불러주지 않습니다. 네. 장난쳐? 으이씨! 저리가! 니들 같은 쪼무레기 온다니 절로 가서 놀아. 트럼프가 가서 나 종 한번 치고 얘기 좀 하면 할까? 하면 안 될까 해도 안 불러주는데요. 이슈 없으면. 노래방이나 가라고 하겠지. 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과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 돈 많다고 하는 회사들, 사실상 전 세계 국부의 한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행사에서 참여를 해서 투자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너무 투자할 곳이 필요해. 그런데 믿을 수 있고 내 돈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시장도 좀 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내 돈이 뺏기지 않을 곳, 안전하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실 돈이 많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은 국가 부의 70%, 80% 가까이를 금융업이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서비스업의 70% 이상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과 금액을 거래하고 있는 거는 이 돈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을 먹여 살리는 사실상의 캐시카우는 이 월가에 있는 금융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트럼프도 함부로 못 깨기는 됩니다. 당연하죠. 네. 여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끝장내 이러면 결의하면 이들이 못 끝장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얘네들한테 내가 어떤 이익을 보장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정책으로 니네 자본을 불려줄 것인가를 갖고 항상 사전에 정책을 검토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욕을 처먹는 그런 사실상 미국의 핵심적인 집의 코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본의 시대니까. 근데 이런 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 트럼프가 손잡고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합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게끔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온 세계 부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외교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자체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런 외교나 경제적인 퍼포먼스 내지는 이러한 투자 설명회 같은 것들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가갖고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다 그쪽 대통령이나 정치권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먼저 이렇게 쉽게 말해 세팅을 해줘야 거기 가갖고 얼굴 비치는 형태였잖아. 이거는 우리가 부탁해서 세팅하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얻어지는 실익을 2차로 하더라도 1차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이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전 세계에 인식시킨 거예요. 그냥 알만한 사람들만 약간 보자면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그다음에 시트그룹 CEO 제인 프레이저, 그다음에 메리 에르도스 JP 모건 자산운용 CEO, 그다음에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투자은행 공동 사장, 뭐 마르코 발라 USB 투자은행 부분 공동 총괄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냥 다 말하면 왔어요. 그냥 이사나 전무가 온 게 아니고요. 사장, CEO가 온 거예요. 직접적으로 CEO나 대표들이 직접 온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들 함부로 움직이라 그래도 그 날짜 맞춰서 스케줄 잡아서 모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거 한 군데 모으기도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실제적인 투자에 대한 의혹들과 우리의 투자 강점, 한국 경제에 투자해야 된다는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멋진 명령설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전문적으로 PBR, PER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일 간 넘었다. 이거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너무 저평가됐다.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그 인정한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고 북한하고 비교해서 북한 총예산보다 우리 국방비가 1배 반이다. 지정할 리스크 이제 없다. 대한민국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무력 도발이나 또는 무력에 의한 충돌 자체를 우리가 안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이 안보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히 그동안 미안해. 우리 쪽에 투기꾼들 많이 있고 장난질 많이 쳤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우리가 주가 조작하거나 또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놈들은 폐가망신 시키고 앞으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갖고 투자 자본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 투명성을 계고하기 위한 노력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야, 모건 스탠리 왔니? 야, 니네 왜 우리 지수 니네 편입 안 해줘? 뭐, 네가 해주든 안 해주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많이 서운했다? 이따 만나서 얘기 좀 해. 물론, 이렇게 직접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왔는지만. 네, 왔는지 물어봤는데, 이거 모건 스탠리 지수에도 편입시키겠다고. 이 새끼들 양아치예요. 일본 돈 만들고 안 끼워주는 것 뿐이지, 올해 안에 우리 대통령이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에 대해서 확정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 달 남았는데. 이건 이미 모건 스탠리 쪽하고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줄 거면 안 왔지, 여기. 안 왔지. 이거 왔어요. 그리고 그 2년 넘도록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한다 어쩐다 했는데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 투명성 지수가 개선이 안 됐대, 한국은. 근데 그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해소했고, 모건 스탠리가 해준단 말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들어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시원시원한 발언을 하셨다는 거지. 모건 스탠리도 거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냥 잡졸이야. 우리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하면 뭐 알아주는 거지. 그쪽 브랜목이나 이런데, 뱅가드나 이런데 배우면 모건 스탠리, 구멍가게지. 이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니네 됐고 이런 얘기 할 정도는 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지배구조 및 제도 개혁, 그래서 상법 개정, 세금 개혁 같은 것들을 3차로 추가로 실시를 한다고 먼저 여기에서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 와서 한 약속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 곤란합니다, 이제. 그렇지. 이거는 지킬 수밖에 없지. 이거 죽기 살기로,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의회 권력도 갖고 있지만, 이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갖고 우리나라를 AI 중심 국가, 동아시아 선도 국가, 아울러 앞으로 G2 국가로까지 만들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여기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있는 쩐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극우들이 친중 빨갱이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수준 낮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주 진짜 격이 안 맞아서. 나라 망한대잖아,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아니 소리. 저기 나라 망한다면 저기 아니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정보력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보다 정보력이 더 빠삭한 데는 어디다?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국가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CEO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보가 없어서 왔겠냐고. 곧 망한 나라의 대통령을 왜 만나러 와요? 병신이야? 그 4경 원이 넘는 돈을 돌리는 시장에서 제일 큰 손들을 만나갖고 우리나라에 이거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데 굴욕적이지 않았어. 당당하게. 시종일관 당당했고 우리가 이 정도 되는데 딴 데 가갖고 장사하실 때 있어요? 우리 딴 데 투자해갖고 우리만큼 수익 올릴 수 있는 데 있나요? 미국 시장 사상 최대 가죠.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도 지금 사상 최대 갱신 중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포인트 차이를 생각을 해봐봐. 훨씬 많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고로 저희 대학교 은사님이 미국의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너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러면서. 어머나 세상에. 저희 교수님이랑 저희 교수님이 제 방송을 열심히 잘 보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이제 미국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진짜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다들 이제 교수님 주변에는 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내전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민자들 수용소에다가 공개적으로 소총 저격하는 저격범이 나오질 않나. 지금 미국 안에서도 극우와 극자가 완전히 갈린 상태에서 이제는 무력 충돌이 임박해 있다. 또는 연맹, 그러니까 미국 안에 50개 주의 연맹이 부서질 수 있다, 쪼개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 트럼프가 소위 저쪽,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급진 좌파 진보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 체포령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지역 연방 검찰한테 조지 소로스의 범죄 혐의 다 찾아와. 그래서 무조건 감옥에 쳐넣어. 이 오더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조지 소로스를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로스, 그래? 그럼 나 얌전하게 있다가 잡혀갈게. 라고 잡혀갈 놈입니까? 아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태계 자본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조직들이, 트럼프 그러라고 내비두고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트럼프가 막보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저께 그 얘기도 했잖아. 3,500억 달러는 선불로 받아야 된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개판이에요. 1,411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미국의 저 요구에 굴복해가지고 외환보유고의 85%를 미국한테가 한 달 반에 갖다 바치면 한국 돈은 이제 가치가 없는 거 된다는 거야. 그 우려를 생각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구 한국 돈을 갖고 있는 한국 돈을 시장에다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윤석열이처럼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그걸 다시 사들이는 걸로 이렇게 막아서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 한국의 미래 경제가 탄탄하겠나 안 하겠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진짜 국가적인 차원의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걸 못했잖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돈 좀 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한국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유능한지 자기네들도 알아서 정보는 다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인들, CEO들의 특징이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판단하는 가야지. 거잖아요. 만일 응. 이런 연설을 여기 PBR, PER도 모르는 구윤철 같은 아. 기재부 장관 데리고 간, 당신이 전문가니까 내세워서. 솔직히 EU나 나토나 이런 데 가갖고 안보나 경제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최상무에 이런 애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우리 중국이랑 거래하나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그런 똘마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되려 안 하는 게 낫던 연설했던 게 지난 정부였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것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비세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와 같은 비전을 선포를 하고 나 앞으로 임기 4년 남았어요. 여러분 저를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진정한 세이잖아. 그렇죠. 윤석열은 팔 재주도 없지만 밖에다 내놓으면 부끄러워. 아니요, 저기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 그렇지. 팔아넘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업사원으로 내놔면 거래처에서 보고 이 회사 이거 전망 없는데? 아니, 이렇게 본다는 거야. 야, 요 회사 우리가 털어먹을 수 있겠다. 병신이야 얘들 네. 이렇게 딱 하는 거지. 얘네 병신이야, 병신. 이런 요렇게 나올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꿔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명진님 말씀이 맞아요. 자본은 이미 한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일 때 자본 외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불안해. 씨 들어와가지고 저 돈 들어와서 저 어떻게 쓰이는 거야 저거. 어떻게 털어가려고 이 고민인데. 우리 부동산이나 연기금 그냥 홀라당 해먹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이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행사 자체가 얼마나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퍼포먼스인지는 유엔 총회보다 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자 이제 한국이 제대로 된 비전을 찾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방송이 나와도 시원치가 않은데 이 언론이란 새끼들은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하는데 안 가고 패싱 다해가 받고 못 가고 여기 갔다 딴 데 돌고 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무능하다 무슨 뭐 왕따네 또 뭐 유엔 연설이 부끄럽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